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암 경험자와 피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암 경험자분들이 피로를 경험하시는 빈도는 엄청 높아요. 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거의 뭐 한 80%를 평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암 경험자분들이 암 치료 동안에는 피로를 경험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암 치료 자체가 우리 몸에 부담이 돼서 그래요. 힘들어요, 진짜. 네, 수술도 그렇고 뭐 항암요법도 그렇고 방사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까 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나의 피로감도 같이 줄어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지만 웬걸 치료 끝나고 1년, 2년 지나고 나서도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비율이 30에서 40%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암 경험자에서 암과 연관이 있는 피로는 꽤나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뭐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피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로와 또 우리 암 경험자가 느끼는 피로에 그 차이점이 있나요? 암과 관련된 피로감은 내가 충분히 쉬었음에도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피로감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죠. 해결책을 마땅히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더 일상생활의 복귀에 가장 큰 복병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참 저도 피로감이 심할 때는 정말 자도 힘들고 그냥 집 앞에 잠깐 외출하고 왔는데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되게 당황했어요. 너무 나이도 그때는 젊었고 근데 내가 체력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이러니까 약간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피로가 있을 때 피로를 다양하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피로감 이러면은 그냥 다 막연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표현들을 보면 다 달라요. 아, 몸에 힘이 없어. 나른하고 졸려. 혹은 귀찮아. 집중이 떨어져. 이게 다 양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레벨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냐, 의욕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동일한 피로라는 단어에서도 각각의 내용들은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죠. 아침형 피로가 있고 저녁형 피로가 있어요. 아침형 피로가 암성 피로에서 조금 특징적일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라는 건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개운해야 돼요. 에너지가 충전되는 타임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신가요? 춤은 늘 힘든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아침이라는 거 자체가 자다가 바로 딱 깼을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깨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피로감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때도 피로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질적인 요인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저녁형 피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낮 시간 동안에 소비를 하면서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느끼는 피로감이에요. 그래서 아침형 피로, 저녁형 피로가 다르고요. 신체적으로 느끼는 피로와 정서적으로 느끼는 피로가 다릅니다. 알 것 같아요, 뭔지. 네. 신체적 피로는 몸이 피곤한 거고요. 네. 정서적 피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말 약간의 불안, 우울, 의욕 떨어짐,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필요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몸까지 같이 처지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들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울한 경우, 불안이 있는 경우 이때도 피로감은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피로감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뭐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먼저 인식을 개선하는 거죠. 암 경험자분들 사이에서 피로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야, 암과 관련된 피로는 어쩔 수 없어.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피로감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오해? 암 경험자가 갑자기 많은 피로감을 느끼면 이건 암의 재발의 신호일 수 있어. 그거는 정말 무서워요. 첫 번째 오해와 두 번째 오해가 섞여버리면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요. 왜냐면 암 경험자한테서는 피로감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로감을 경험하면 이건 재발의 신호야 이러면은 끊임없이 재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는 요인은 워낙 다양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재발에 대한 위험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암 경험자로서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서 내 피로감을 숨기려고 하세요. 내가 나의 피로감을 오픈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거야. 이런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암 경험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 암 경험자가 피곤함을 느낄 때는 이건 재발의 신호일 수 있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암 경험자로서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되게 약해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딱 이렇게 모아보면 피로해도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암 때문에도 필요할 수 있는 건 물론 맞지만 암 경험자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피로는 대처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어. 암의 재발과 관련 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피로함은 일정 부분은 당연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나의 피로감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해. 인식을 조절하는 거 역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운동을 하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힘드니까 점점 더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운동이 주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피곤해요. 맞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이게도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주는 효과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피로감은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고갈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금방 이게 고갈되기 쉽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텐데 운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운동의 귀찮음을 극복하고 운동을 한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의욕을 올려주는 효과도 같이 있는 거죠.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하기까지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운동을 정말 즐기면서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막상 내 삶에서의 루틴이 되면 즐겁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죠. 제가 원래 이렇게 운동을 루틴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쉬고 있는 네, 살짝 핑계를. 네. 암 경험자분들에서 피로에 대처해서 조금 특징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게 중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암 치료에 의한 피로라면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암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피로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암 치료 이후에 항암 화학요법 같은 걸 받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빈혈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빈혈이 생겨 있으면 빈혈 때문에 피로감이 생겨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운동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빈혈을 치료하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럼 빈혈이 좋아지면 나의 피로감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암 경험자분들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때 내 피로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내가 치료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힘든 건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힘든 건지. 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게 피로감이라는 건 나의 신체 리듬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루틴을 잘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활을 하는 중간중간에 규칙적인 루틴을 한 개씩 잡는 게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깃발을 꽂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깃발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규칙적인 식사나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나 혹은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암 경험자분들에서 피로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대처가 가능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면서 나의 피로감이 오는 신체적인 원인이나 정서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